안녕하세요. K학습역량연구소 수석연구원 한남정입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성교육은 개념이 달라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특히 전 시간에 배운 감정 정서 부분이랑 오늘 이 시간 배울 본능은 도덕, 윤리, 양심 운운하면서 지적하고 꾸중하며 훈육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 차이가 있다로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이 발현된 것인지 그 내면을 들여다봐주고 부족된 부분은 채워주고 과잉 충족된 부분은 거르고 덜어내줘야 합니다. 오늘 인성의 이해는 우리의 내면, 무의식에 있는 본능 편입니다. 인성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의 성품, 성격,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합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는 기질과 기능이 순수하고 백지와 같다.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발달되고 형성된다. 교육의 지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부모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입니다. 인성을 깊이 이해하려면 사람의 내면 그리고 그 기질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 기질로부터 여러 행동들, 성격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인성의 이해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8가지 핵심 가치 덕목을 인간의 5대 기질과 접목시켜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행동의 발현 동기를 알아야 원인, 결과를 보듯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죠. 본능, 정직, 책임의 영역입니다. 본능은 한마디로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볼까요? 생물학적 의미로 보면 생물이나 조직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작이나 운동을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출생 후의 경험이나 교육에 의거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을 말합니다. 네, 인간의 본능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능은 성격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본능은 에너지 원천이며 보편 타당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본능은 쾌락 원칙을 따릅니다. 쾌락 원칙이라 하면 유기체, 그 생명체가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긴장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즉각 방출하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차면 배설하고 반응이 오면 즉시 재채기 같이 하잖아요. 즉각 방출을 합니다. 본능은 커가면서 자아와 초자아로 제공이 됩니다. 본능은 물질적 욕구, 정신적 욕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욕구는 정직성과 관련이 있고요. 정신적 욕구는 책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이렇게 두 종류의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두 종류의 삶의 방식도 말했습니다. 소유 양식이냐 존재 양식이냐. 소유 양식은 재산, 지식, 지위, 권력 이렇게 소유에 전념하는 방법. 그리고 존재 양식은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삶의 가치나 희열을 추구하는 거죠. 가치, 존재감을 추구합니다. 소유 양식은 물질적 욕구로 볼 수 있고요. 존재 양식은 정신적 욕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능 충족과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본능이 억압되고 불만이 발생했다. 이건 욕구 불만이라고 하죠. 불만이 누적되면 파괴적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파괴적 행동을 유발합니다. 부정적 의식이 표출돼서 늘 수동적입니다. 본능이
억압된 본능이 해소됐다. 그러면 욕구 충족이 된 겁니다. 긍정적 의식이 표출되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집니다. 불안이 해소되니까 창조성이 올라가고 학습 능력도 올라가게 되겠죠. 욕구 충족이 너무 됐다. 욕구 포만 상태이면 오히려 긍정적 의식이 감소합니다. 쾌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게을러집니다. 자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본능의 궁극적 목표는 욕구의 적절한 충족입니다. 이 적절하다는 말이 참 애매한 것 같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에너지의 방향이란 물질적 욕구냐 정신적 욕구냐 이렇게 되겠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처럼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밸런스를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본능의 궁극적 목표고 욕구의 적절한 충족입니다. 본능에서 발현되는 인성은 정직입니다. 정직은 부지런함과 맡은 임무, 의무를 중히 여기는 성품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상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욕구 충족이 안 되면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의욕 상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들 갖고 싶은 가방, 신발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죠. 안 돼.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우울하고 힘이 없습니다. 뭐든지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또 한번 얘기해 봅니다. 갖고 싶은 욕구가 커서 그래도 엄마 안 돼. 안 사주십니다. 의욕 상실이 되겠죠. 네. 또 하나.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영화를 보든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학원 빠지고 친구하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엄마 안 돼.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저녁에 엄마가 묻습니다. 학원 갔다 왔니? 네. 엄마, 그 말이 믿어지나요?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한다. 이게 성립이 되죠.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상태일 때 거짓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어머니들 아시죠? 한두 번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준다. 두 번째, 절대 안 돼. 그때그때마다 페널티를 주고 꾸중한다. 세 번째, 모른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욕구 체크입니다. 엄마들은 보통 학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만 체크하시죠. 왜 안 가고 싶어 하고 왜 얘가 거짓말을 둘러대는지 그 이유를 들어봐 주셔야 합니다. 욕구가 무엇인지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욕구가 아이들이 말한 그대로 그 욕구를 다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욕구가 무엇인지 들어보면서 욕구를 해소해줘야 됩니다. 해소. 들어보면서 해줄 건 해주고 못 해줄 건 못 해주고 왜 못 해주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딜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엄마들은 알게 됩니다. 학교의 분위기, 학급의 분위기, 그리고 그 친구 상태, 친구 관계의 분위기. 전교생이 다 입은 파카 있어요. 다 갖고 있는 핸드폰. 새 거로 바꾸고 싶다. 명품으로 바꾸고 싶다. 다 오케이 할 수 없지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사정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엄마의 욕구가 또 무엇인지 알고 또 엄마는 아이들의 욕구를 알게 됩니다. 욕구 불만 오래 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근면성이 떨어지고 성실성이 떨어집니다. 의욕이 없고 소극적이 돼요.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신뢰가 쌓여갑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욕구 해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정체성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엄마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렇게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정직성을 향상시키는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인데요. 식욕, 배설욕, 성욕입니다. 식욕은 자기보존 욕구입니다. 그래서 정시정량, 제때에 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보면 정성스러운 집밥이 외식보다 낫다 이렇게 부등호로 되어 있죠. 이 집밥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자료인데요. 첫째, 이제 밥을 먹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불안감을 낮춰준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남이 먹는 것만 봐도 옥시토신이 나온답니다. 아, 그래서 혼자 먹는 밥보다 여럿이 먹는 밥이 더 맛있고 행복하고 좋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내가 먹을 때 나오는 거 말고 남이 먹는 거 봐도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안정적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맛있겠죠. 두 번째,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누는 데서 얻어지는 단어 습득력, 어휘 습득력이 1000단어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스토리 타임 해주잖아요. 책 읽어주는 거. 그때 배우는 단어는 몇 단어일까요?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140단어밖에 안 된답니다. 제가 단어 밖에라고 썼죠.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1000단어랑 비교를 하고 보니까 140단어라는 거예요. 위력이 있습니다. 1000단어 이상 단어를, 어휘를 배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집밥의 의미가 뭘까요? 집밥은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모여서 여럿이 다 같이 느긋하게 대화를 하면서 먹는 집밥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엄마도 감사하고 아빠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진짜 집밥의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보존 욕구가 높아집니다. 배설욕입니다. 원활한 배출 욕구, 원활한 대소변, 그리고 적당량의 땀, 운동을 통한 땀 배출.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은 먹고 자고 싸고예요. 근데 이 먹고 자고 싸고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자는 것도 어렵고 불면, 또 대소변 하는 것도 어려워서 쾌변이 어렵고,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신경성 위장염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급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과를 가는 게 아니라 신경과를 간다고 하죠. 원활한 배출 욕구,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성욕, 종족 보존의 욕구입니다. 애정, 사랑, 스킨십의 적절한 충족,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고 독서하고 싶고 글쓰기, 음악 듣기를 하고 싶은데 적절히 충족을 해줘야 된다입니다. 만약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된다. 네, 생후 15개월부터 만 4세에는 이 종족 보존 욕구가 활발히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성욕, 식욕, 원초적 본능, 쾌, 불쾌, 분노, 그런 감정들을 인지하고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취미나 특기나 달란트로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때는 잠재되어 있다가 그런 환경이 허락이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가기 예술가, 시인, 소설가. 오히려 그때 환경이 되면 더 열정을 바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엄마의 경우인데요. 평생 일기를 쓰시고 메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순자친 때 출판기념회를 했어요. 수필집을 냈습니다. 엄마의 소원이라 그렇게 해드린 거죠. 그 엄마는
전쟁도 겪었고요. 굶주리면서 보릿고개도 겪었고요. 호된 시집살이도 했습니다. 주제가 참 좋았겠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거를 좋아하셨다가 공부도 하시지도 못하고 그저 주부로 누구의 엄마로 사셨지만 평생 하고 싶은 것, 팔순잔치 때 수필집을 냈습니다. 종족 보존 욕구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난 거죠. 정직성을 다시 말하면 근면, 성실, 적극성, 능동성, 창조적 욕구, 절제력, 통제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력, 통제력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 결과 이런 것까지 끝까지 다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저는 마시멜로 실험으로 절제력과 통제력을 연관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마시멜로 실험은 1960년대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미셸과 그 연구팀들이 5살짜리 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제는 즉각적 유혹을 견디는 학습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여기서 5살짜리 아이는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고 자아도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의 5살짜리 아이들입니다. 조건, 상황을 볼까요? 모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사탕을 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A그룹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금방 먹었습니다. B그룹은 나름 안 먹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먹었습니다. C그룹은 당당하게 15분을 기다렸다가 한 개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C그룹을 놓고 15년간 다시 더 연구를 진행합니다. 15분의 기다림과 의지력이라는 주제로요. 그래서 이 C그룹 아이들에게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미국 수능 SAT죠. 수능 점수를 보니까 점수가 높아요. 얼마나 더 높으냐 하면 평균 125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교사 사이에도 인기가 아주 높고 사회성, 대인관계가 좋았습니다. 과체중이 없고 마약 남용자가 없었습니다. 본능 부분이죠. 이 이후 다시 연결된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로체스터 대학 인지과학자 키드와 그 연구팀이 똑같이 5살짜리 아이들 2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와 금방 먹은 아이, 그렇지 못한 아이를 만드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환경 설정을 한번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미술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크레파스만 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색종이하고 찰흙도 갖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그룹은 약속을 이행했고 한 그룹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A그룹은 실내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선생님이 색종이와 찰흙을 갖다 줬고요. B그룹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안 갖다 줬습니다. 연구 결과는 실내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은 평균 12분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서 9명은 끝까지 안 먹고 기다렸습니다. 비실내 환경 아이들은 평균 3분밖에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그 중에 1명만 끝까지 안 먹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마시멜로 실험에서 15분 넘게 기다릴 수 있는 절제력, 통제력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수록 돕는 어떤 환경, 그게 실내 환경이든 비실내 환경이든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나 환경, 사회 환경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실험입니다. 동일한 조건 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상황이라는 환경 설정을 합니다. 조건이 4개입니다. 자, 마시멜로를 담은 접시를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두 번째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덮개로 가립니다. 세 번째는 재밌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참아봐. 네 번째는 한 개 더 받을 생각하면서 참아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5분 후에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십니다. 네, A그룹은 1번이라고 보고 마시멜로를 담은 접시를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룹은 평균 6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덮개로 가린 그룹은 11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생각하면서 참아봐 한 C그룹은 평균 13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받을 생각을 하면서 참아봐 한 D그룹은 3분을 기다립니다. D그룹 제일 오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D그룹은 먹고 싶은 욕망, 그 욕구만 생각했기 때문에 3분밖에 못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A그룹은 먹고 싶은 욕망이 보여요, 사탕이. 그랬으니까 6분 이후예요. C그룹 제일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생각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아이, 뭐 자는 척 하는 아이, 안 보고 돌아다니는 아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아이. 네, 이렇게 생각을 분산한 거죠. 결론으로 보면 의지력, 통제력은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그 절제를 위한 전략이나 주의 분산, 애써 외면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입니다. 또한 이런 방법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방법을 터득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통합적으로 보면 실험 1, 2, 3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험을 통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절제력, 통제력, 본능은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정직성 결핍 양상입니다. 성실성이 없다. 의욕이 없고 소극적이다. 습관성 변비, 신경성 소화불량이 잦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본능적 욕구가 좌절되어 인내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정직성은 물질적 욕구예요. 그 물질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의욕이 없죠. 소극적이죠. 의욕이 없으면 입맛도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고요. 건강 상태도 안 좋습니다. 기분도 안 좋습니다. 결국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심리적 욕구도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성 결핍 요인입니다. 과하거나 미흡한 욕구 충족, 유아기 때 영양 섭취가 부족할 때, 기능장애로 인한 건강 저하, 외부에 의한 지나친 욕구 억압 시 정직성이 결핍됩니다.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건강 조건이 잘 되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균형이 좋고 나쁘고 그렇죠. 신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는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욕구는 잘 안 감춰지는 거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잘 보살펴주고 더하게도 말고 덜하게도 말고 충족을 시켜줬어야 합니다. 어릴 때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욕구는 무조건 차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줄까 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조절도 되고 애쓰는 과정에서 나름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 정체성이 결국은 자아 조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욕구 조절 능력 참으로 중요합니다. 욕구 조절 능력이 자아 정체성으로 승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정직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물질적 욕구 충족 및 영양 보충, 그 다음에 기능장애 치료, 긍정적 자극, 칭찬, 애정, 인정, 격려를 해줘야 된다. 억압된 요인을 해소해주고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욕구는 어떤 방법이든 꼭 해소를 해야만 합니다. 적절히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이 적절하다는 말이 참 애매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적절하다는 말,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가는 사람마다 그 환경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가.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과 조정, 대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오케이 한 것이고 왜 노 한 것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욕구를 알 수가 있겠죠. 아, 엄마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또 거꾸로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제가 저렇게 졸라대는 거 보니까 정말 욕구가 큰가 보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감정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를 하고 보듬어주면 그 욕구가 다소 조절이 되는 거죠. 자녀도 부모에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자기 욕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최종 결정, 그 타협점은 아이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A 잠바가 너무 비싸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형편상 B 잠바로 하자. 너 이 핸드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6개월 정도 후에 사줄게. 대신 그때 성적을 이만큼 올리고 너 밥 먹는 거 조금 조절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최종 결정은 아이들이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습니다. 변명도 안 합니다. 정직하게 되는 거죠. 능동적이 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욕구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욕구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자아 조절 능력이 됩니다. 정체성으로 발달이 됩니다. 결국 철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칭찬, 애정, 격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은 창조적 욕구로 승격이 됩니다. 긍정적 자극,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되죠. 그 욕구는 열심으로 됩니다. 열심이 열정이 되고요. 열정이 성취욕이 됩니다. 이 성취욕이 긍정적 자극으로 인해서 창조적 욕구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질적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물질 중심적 사고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정직성이 없어지고요. 욕심 많은 구두쇠가 됩니다. 인색하게 되고 내 중심적 생활 태도를 하면서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욕구, 정신적 욕구가 밸런스를 맞춰가도록 부모님, 선생님이 노력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본능에서 발현되는 인성 덕목은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은 힘들어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성취해야 하는 자세, 이런 것을 책임성이라고 합니다. 책임의식도 있겠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취하겠다는 의식, 그런 생각,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실제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책임의식이라고 합니다. 책임은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 이러는 사람, 책임 과다증입니다.
그리고 신경증이 올 수가 있고요. 강박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누구 탓, 누구 때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책임 과소증입니다.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이렇게 될 땐 정말 사회 문제가 됩니다. 책임성은 성취욕, 철저함, 자신감, 계획성, 준비성, 목표의식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감, 준비성을 보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존감으로 승격이 됩니다. 자존감은 자기가 자존감 갖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고 격려받고 응원받고 지지받고 이렇게 되면서 얻어지는 것이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이 자존감이 됩니다. 준비성은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려는 마음, 매사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과도 좋아질 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 자신감은 자존감으로 자라는 거죠. 다시 보면 준비성은 자신감이 됩니다. 자신감은 자존감이 되고요. 자존감은 책임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학원을 보내는 경우 한 가지 성취 동기도 수여할 수 없는데 엄마는 많은 학원을 보냅니다. 엄마가 성급한 기대와 과시욕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녀의 책임성이 결핍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A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B 학원으로 보냅니다. 왜요?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그 학원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B 학원으로 보냅니다. 다시 또 C 학원으로 보냅니다. 왜요? 명강사가 있다는 거예요. 쪽집게 선생님이. 그래서 A 학원, B 학원, C 학원 계속 바뀝니다. 부모의 성급함 때문에, 부모의 과시욕 때문에 책임성이 결핍이 되는 거죠. 어떻게 결핍이 돼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성적이 올라도 학원 탓, 성적이 떨어져도 학원 탓.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는데도 엄마는 그 칭찬 안 하십니다. 학원 탓이니까. 성적이 떨어져도 학원 탓, 선생님 탓입니다. 밑에 그림이요. 맨날 학원 타령만 하고 네 실력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의욕상실되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믿는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받죠. 책임감이 있는 생활이 안 됩니다. 사람을 경시하게 되고 소외시하고 책임감 결핍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그냥 너무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그렇죠. A 학원에서 B 학원으로 보낼 때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A 학원 선생님 정말 좋아요. 나한테 정말 잘해 주셨어요. 엄마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조무머래. 네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는데. 이럴 때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선생님을 존경하기는커녕 선생님을 경시하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는 마음대로 A학원, B학원, C학원 이렇게 가는구나. 아이들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표현한 거 묵사발이 됐습니다. 오히려 자기 그 표현 때문에 선생님이 엉터리로 됐죠. 성적 못 올리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됐어, 됐고 엄마만 따라와. 자기 표현 못하고 의욕상실이 되고 책임감이 결여되는 상태가 됩니다. 책임감이 결핍되는 양상. 일에 끝맺음이 없습니다. 의무감도 없습니다. 생각의 폭이 좁고 흥미와 관심이 없습니다. 의욕이 저하된 상태죠. 계획성, 준비성이 없습니다. 책임성은 정신적 욕구입니다. 모든 게 재미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없죠. 그냥 하라고 한 일, 시킨 일만 간신히 겨우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마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리가 없겠죠. 생각이 단순하고
생각의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이 됩니다. 그러니 의욕도 저하됐으니 계획성이 있겠어요? 준비성이 있겠어요? 있을 리가 없죠. 책임성 결핍 요인입니다. 정신적 욕구 부족으로 애정 결핍 또는 과잉 보호 시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소외당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자신의 기대치가 클 때, 그리고 보람을 상실했어요. 결과만 중요시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구속을 받을 때 책임성이 결핍이 됩니다. 지지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소외감이죠. 소외당하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의욕이 저하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또 일일이 지적받고 간섭받고 체크받으면 관심받는 듯한 상태죠. 과잉보호된 상태. 그럴 때도 오히려 지나치게 부모 의존적이 됩니다. 부모가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 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한 일 끝까지 책임지고 하도록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 그러면서 지나친 간섭과 구속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끝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지나친 간섭과 구속으로 인해서 책임성이 결여가 됩니다. 네, 책임성 향상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정신적 욕구 충족, 주기적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칭찬하지 말고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 그거 한번 멋지게 해줘 보세요. 흡족하게 해줘 보세요. 칭찬의 맛을 보고 나면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긍정적 의지력이 커집니다. 두 번째, 본능적 성취 동기를 갖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한다. 성취한 일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감이 되고 책임감이 됩니다. 세 번째, 능력에 따라 하도록 격려해준다. 인내로 얻은 결과에 대한 성취욕을 지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인내로 얻은 성취욕, 그것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게 책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취욕이 너무 크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 안 하고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리더들이 그래요. 반장, 팀장 이런 분들이. 그래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해서 맡게 되는 지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특히 그 리더들한테 일을 맡길 때 얘가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맡기니까 그냥 맡게 되는 경우, 엄마가 맡기니까 또 맡게 되는 경우 가부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자꾸 그 일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면을 고려하셔서 능력에 따라 시작한 거는 마칠 수 있을 때까지, 그 책임감 있게 할 때까지를 기다려주고 그거에 맞게 일을 분담해서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폭넓은 생활이 되도록 지도해줘야 한다입니다. 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에서 존재 가치가 높죠. 그럴 때일수록 구성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책임감이 너무 높아서 강박 성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끝까지 마치려고, 맡은 바에 심적 부담이 커지는 거죠. 성취욕,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잦은 갈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고, 그리고 구성원들과 폭넓은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성취 동기의 반복을 경험하도록 칭찬을 자주 해준다. 큰 일만 칭찬할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잘했다, 못했다. 그 성취 동기를 지적해주고 말해줘야 됩니다.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잘한 거구나. 그 성취 동기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성취 동기가 높아가는 거죠. 그러나 칭찬할 때는 과장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진실하게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6번째, 계획적인 생활 지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욕구는 무조건 차단시켜서도 안 되고 무조건 방출해서도 안 됩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고 표현해야 될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먹는 거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찐 아이들, 엄마가 어떻게 해주죠? 숟가락 뺏고 밥그릇 뺏고, 너 또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안 된다고 했잖아, 막 이렇게 체근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얘가 먹는 욕망을 좀 줄일까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안 제시를 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본능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합리적 방법으로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같이 운동을 해주거나,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먹긴 먹는데 열량이 적은 걸로 해줘서 아이가 포만감이 있게 먹으면서도 좀 살이 안 찌는 방법, 이렇게 늘 연구를 하시면서 그 아이가 욕구 조절을 하면서 계획적인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의 공급원, 본능의 성숙은 적절한 물질적, 정신적 욕구 충족입니다. 적절한 충족,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욕구의 적절한 밸런스를 말합니다. 본능으로부터 정직성, 책임성이 생깁니다. 정직성은 창조적 욕구, 부지런함, 끈기와 같은 말입니다. 책임성은 성취욕, 목표의식, 자신감입니다. 이런 충족으로 본능은 감정 정서와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 무의식에서 우리의 성격, 사고와 태도,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인성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능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